10kg 미만의 무게로 5분 이내에 피칭이 가능한 텐트, 그리고 공간 넓고 하목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고르라면은 저는 첫 번째가 다이스 쉘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, 박예캠프입니다. 그럼 프렌포티 다이스 쉘터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본품이거든요. 에어 텐트인데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. 굉장히 컴팩트하고 이 정도 사이즈의 패킹 사이즈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에어 텐트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컴팩트하다는 게 이 텐트의 또 장점이죠. 가방 보시면은 가방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. 어떤 점이 좋냐면은 일단 위쪽은 다 메쉬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옆면도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반대쪽 같은 경우는 메쉬가 아니라 또 이렇게 폴리 스킨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텐트를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랬을 경우에 바닥에 이제 메쉬로 됐을 때 약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해 가지고 쪽 면을 솔리드하게 이렇게 둔 것도 굉장히 센스 있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메쉬로 되어 있는 거는 습기 같은 거 충분히 잘 날릴 수 있게끔 해 놓은 것도 너무 좋습니다. 먼저 구성품부터 보겠습니다. 구성은 이제 쉘터 본품 하나고요. 그 다음 플라이, 그 다음 그라운드 시트, 가이라인 8개, 팩 15개, 그리고 요 배터리가 내장의 범프를 작동시킬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. 그리고 데이지 체인까지 이렇게 기본 구성품이고요. 추가로 TPU하고 그라운드 시트, 그리고 이너 텐트를 따로 이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설치 방법은 에어 텐트라서 너무 간단하게 패칭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스킨을 펼쳐야죠. 본체 스킨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. 40D 나일론 리스탑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실리콘 코팅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스킨에 만졌을 때 이 질감이 굉장히 미끈미끈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. 제가 이 스킨을 어디서 느껴졌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헬리녹스 터널 있잖아요. 헬리녹스 터널하고 스킨의 느낌이 조금 비슷합니다. 그만큼 스킨의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. 보통은 스킨이 다 닫혀 있을 텐데 특이하게 스킨이 다 열려있네. 이거는 닫아주고 설치하는 게 좋겠죠. 여기 보니까 앞이 이게 플랜포티 다이스 쉘터 로고가 있습니다. 이게 앞인 것 같아요. 스킨이 진짜 가볍습니다.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. 네, 이렇게 사각 형태로 펼치는 거죠.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다이스 쉘터 로고 있는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된 강화 밸브가 있습니다. 요거는 꼭 닫아 주셔야 돼요.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죠. 여기 배터리 딱 끼워 주시기만 하고 여기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은 텐트가 자립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위쪽에 수동 펌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밸브가 하나 더 있거든요. 요거는 꼭 닫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닫아 주시고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자립되는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금방 자립될 것 같아요. 보통 이런 시간에 그냥 이렇게 서 있기보다는 테이블 펼치고 의자 조립하고 이러시면 훨씬 더 좋긴 하겠죠. 근데 벌써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. 이렇게 좀 자립됐을 때 세워주시면 되죠.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. 안에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만 하면 돼요. 와, 진짜 금방 자립되네요. 5분이면 그냥 끝납니다. 와, 너무 쉽게 자립이 되네요. 좀 앉아서 마저 설명 드릴게요. 일단 자립시킬 때 힘듦이 진짜 1도 없습니다. 지금 날씨가 더워서 제가 지금 땀을 흘리고 이러고 있긴 한데 다른 폴 텐트를 쳤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쯤 아마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. 팩 4개 받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렇게 텐트가 하나 뚝딱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피칭이 편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미니멀 캠핑하기에 정말 좋은 텐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텐트의 진정한 묘미를 보려면은 이 업라이트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업라이트 내부 스킨 다 열은 상태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업라이트 폴 길이는 높이가 2m거든요. 그래서 2m보다는 조금 낮게 해서 한 1m 9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. 다 개방했습니다. 개방하고 나니까 텐트가 또 달라졌네요. 쭉 보시면은 다이스 쉘터의 장점이 확연히 드러나죠. 업라이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뒤쪽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지고요. 비 올 때 여기 캠핑 박스나 잡다한 물건도 여기 둬도 되겠죠. 그리고 앞에 이렇게 업라이트 했을 때 굉장히 넓은
그늘막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비 올 때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안쪽 내부 보시면은 정말 죽는 각이 1도 없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쪽은 전혀 다이지 않아요. 뒤쪽에 왔을 때 이렇게 조금 다이고요. 앞쪽은 전혀 그런 부담감이 없습니다. 그래서 내부 공간을 최적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 천장에 이렇게 메쉬로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. 천장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죠. 천장이 열리는 텐트의 장점이 여름 같은 경우에 열기가 이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. 그래서 텐트 내부가 조금 더 쾌적해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쪽은 별도의 커버는 없네요. 스킨으로 이렇게 덮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거는 따로 없고 이렇게 연통 뺄 수 있게끔 방염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원하시는 연통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서 직접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연통 홀잭 뺄 수 있는 게 천장에 있죠. 그래서 요거를 연통 빼실 때는 연통 홀잭 스킨을 열어둔 상태에서 자립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거 안쪽에서는 이거 열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꼭 자립시키기 전에 요거 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폴대가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요 폴의 특징이 PVC 폴이 아니고요. TPU 폴입니다. PVC 폴보다 TPU가 훨씬 더 비싼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TPU는 좋은 점이 일단 겨울에 강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에어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접어서 보관을 하잖아요. 그래서 겨울에 새벽에 뭐 철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철수를 할 때 PVC 같은 경우는 추우면은 굳어지는 성질이 좀 있습니다. 그 상태를 억지로 접으면은 꺾이는 데가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. 근데 TPU는 아무래도 연성이 있다 보니까 추워도 말랑말랑 하거든요. 그래서 접었을 때 아주 굉장히 멀쩡합니다. 그리고 어쨌든 TPU가 PVC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량형 에어폴에 적합한 에어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PVC 에어폴보다는 조금 더 내구성이 좋아서 폴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. 그리고 가볍죠. 그리고 이게 2025년이 아니라 이게 2026년 버전이거든요. 2025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일단 전면 스킨에 스커트가 생겼습니다. 2025년도 버전에 전면 스커트가 없다 보니까 바람이 불었을 때 이게 들뜬다는 캠퍼들 이야기들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면 플라이에 스커트를 추가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업라이트를 이 스커트 있는 부분에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한 뼘 정도 그늘을 조금 더 만들 수 있겠죠. 근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이 스커트에 걸으시면 안 돼요. 꼭 본체 스킨에 거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, 오늘 저는 바람이 많이 안 부는 날은 강하지 않은 텐션으로 이렇게 거시는 것까지는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에어폴 넣는 펌프가 여기에 달려 있었거든요. 2026년도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좀 처리가 돼 있고, 혹시나 바람이 좀 빠진다든지 했을 때 밖에 나갈 필요 없이 내부에 그냥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은 에어폴이 다시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이거를 열어두게 되면 전자적인 부품들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이렇게 텐트 내부에 있으니까 전혀 그런 거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제 물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스킨이 따로 또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벨크로에 붙여주시면은 완전히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강압 밸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강압 밸브 같은 경우는 텐트를 피칭할 때는 당연히 닫아 두시는 게 좋고, 혹시나 겨울 같은 경우에 사용하실 때는 강압 밸브는 얘는 열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왜 열어두면 좋냐면은 겨울 같은 경우는 외부 온도는 영하로 막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공기를 주입한 상태에서 화목난로를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 갑자기 이제 텐트 내부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 내부에 있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에어폴이 터질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강압 밸브를 열어 두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에어가 감당을 못하는 압력이 생기게 되면은 공기를 빼주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여름에는 이거를 열어 두실 필요는 없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꼭 이거를 열어 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전체 다 개방하고 나니까 굉장히 시원한 텐트인 것 같고, 전체 도어에 다 메쉬가 달려있기 때문에 벌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. 텐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가로를 2m 50cm 정도 되고
길이 방향으로 3m 20이 되고요. 높이는 2m입니다. 그래서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하지만 내부 공간만큼은 웬만한 3인용 쉘터까지는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. 어떻게 보면은 내부 공간을 최대한 넓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텐트 이름처럼 주사위 같은 모양이 면적 대비 가장 공간감을 많이 가지는 텐트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텐트는 컴팩트하게 1인 또는 2인이 캠핑하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의 텐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더 커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나 무게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딱 가볍게 2인이나 솔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한테 컴팩트하게 좀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캠핑을 하기 좋은 텐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플라이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시트, 그 다음에 이너 텐트가 있는데 그거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플라이 같은 경우는 여기 고리가 있거든요. 여기에 하나 걸어 주시면 돼요. 이쪽에 걸어 주시고,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던져주면 되죠. 이 플라이 텐션은 꼭 다 풀고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텐션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위쪽도 버클로 돼 있어요. 오링이 아니라. 이런 거 되게 좋네요. 이너 텐트 설치를 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텐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당겨 주시면 되고, 여기 딱 안쪽에 한 절반 정도 사이즈로 해서 이너 텐트를 달 수 있습니다. 폭이 1m 30이고 요 길이는 아마 2m가 좀 넘을 거예요. 그래서 2인이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이너 텐트가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전면 쪽에도 이렇게 메쉬가 있고요. 후면 쪽에도 이렇게 메쉬가 있습니다. 이너 텐트 소재는 약간 통기성이 있는 소재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데이지 체인이 이너 텐트 안에도 달려 있네요. 이너 텐트 안에 데이지 체인이 애초에 달려 있는 것도 처음 보네요. 별도로 안 걸어줘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너 텐트는 달아놓은 상태에서 접으셔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여기 아래도 그렇고 여기 위쪽도 다 버클로 장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따로 분리가 안 되는 형태다 보니까 이 상태로 그냥 텐트를 접어서 자립을 시키면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시킬 수 있겠죠.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는 안쪽 인스커트를 많이 덮고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살짝만 덮는 식으로 돼 있어서 벌레나 이런 것들 유입하는 거는 조금은 걸리긴 합니다.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다 덮여지는 형태였다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 벌레 유입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 깔면 결로라든지 바닥 냉기를 막아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요 텐트 같은 경우에 장점이 인 스커트도 있고 여기 바깥에 보면은 아웃 스커트도 있습니다. 그래서 스커트가 이중 스커트라서 바닥에 냉기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보호를 해주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메쉬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은 결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 고이지 않고 일로 물이 다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. 그 점도 굉장히 좋죠. 여러 가지 옵션들 설명 한번 드렸고 내부 세팅 했는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팅 완료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일부러 안쪽에다가 짐을 다 뒀어요. 1, 2인 세팅하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좌우측 면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캠핑 박스하고 뭐 집기류들 그런 거 뒀고,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야전 침대를 둔 상태고요. 야전 침대 사이즈가 플랜포티의 슈퍼 와이드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길이가 길고 폭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야전 침대인데 가로로 봤을 때 걸림 없이 안에 충분히 넣을 수 있고요. 이렇게 가로로 배치도 할 수 있고, 만약 2인 세팅을 하신다면은 이쪽으로 해서 야전 침대 하나랑 여기에 야전 침대 하나 이렇게 두 군데 나눠 가지고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침실로 만들고 업라이트 해놓은 데 아래쪽으로 해서 테이블하고 의자를 세팅을 하시면은 2인 세팅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. 텐트 사이즈 대비해서 안에 공간감은 어떤 텐트들보다도 훨씬 더 넓은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 앉아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천장을 또 보시면은 천장 쪽으로 창이 또 뚫려 있어서 전혀 텐트가 답답한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 높이가 이제 2m잖아요. 그래서 머리가 전혀 안 닿아요. 그래서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좌식보다는 확실히 입식으로 해서 서서 생활하기에
너무 좋습니다. 머리가 전혀 안 닿아요. 그리고 이 에어 텐트는 또 철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철수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에어 텐트 철수할 때 양쪽 밸브는 다 열기는 열어야 됩니다. 근데 다른 유튜버 분 보니까 접는 방법이 조금 특별하긴 하더라고요. 에어를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살짝 뺀 다음에 접어서 하게 되면 안쪽 스킨이 안 더러워지게끔 철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에어를 조금 뺀 다음에 에어 텐트를 좌우로 한번 접어 보는 거죠. 살짝 빼볼게요. 이렇게 에어를 살짝 뺍니다. 한쪽 팩만 빼는 거죠. 얘를 이런 식으로 반을 접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. 이 상태에서 접으면은 안쪽 스킨이 안 더러워진 상태로 접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얘를 다 빼주면 돼요. 이렇게 철수할 때 이 배터리 잊지 말고 꼭 빼야 됩니다. 아니면은 배터리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꼭 철수하실 때 배터리 꼭 빼세요. 여기 모서리 잡고 이렇게 잡고 한번 이렇게 펼쳐주는 거죠. 이쪽부터 이렇게 접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 말아가는 거죠. 에어를 빼주면서 뒤쪽에 있는 에어폴은 바람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. 그쪽에도 밸브 하나 있으면은 바람 빼기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그쪽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철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보시다시피 철수하는 것도 요령만 생긴다면은 충분히 쉽게 텐트를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사이즈의 면으로 된 에어 텐트 같은 경우는 보통 무게가 한 20kg 이상이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텐트도 피칭은 쉬운데 접을 때 보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. 에어폴 바람 빼기도 힘들고. 근데 상대적으로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에어폴 두께도 그 정도보다는 좀 작기도 하고, 그리고 바람 빼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. 아무래도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잖아요.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조금은 쉽게 바람을 빼면서 철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보시면 저는 이 텐트의 가장 디자인적으로 좋은 부분이 이렇게 업라이트 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넓은 공간이 앞에 확장이 되죠. 왜냐하면 전면 플라이 문이 굉장히 넓잖아요. 이제 그만큼 이렇게 확장이 되고, 이렇게 기울어진 디자인을 보면은 이 6mm 디자인에서도 약간의 이런 기울어짐을 인해서 디자인을 심심하지 않고 긴장감을 주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만약에 정 6면체의 디자인이었다면은 조금은 심심하거나 단조로운 디자인이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기울어진 디자인을 보면은 당연히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흘러지게끔 디자인을 했겠죠. 외관의 모습적으로 봐도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죠. 이렇게 너덜너덜이 있으면은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. 근데 이렇게 주머니에 싹 넣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겠죠.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돈이거든요. 이런 게 그냥 매달릴 수도 있는데, 이렇게 가이라인을 했을 때 텐트에 무리도 좀 덜 가게 하면서 이렇게 주머니로 만든 것도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스커트가 안 달릴 수도 있거든요.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작은 부분도 달아놓은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뒷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열어두게 되면은 텐트 자체의 디자인도 아름답게 하면서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도 2025년 버전은 스커트가 없거든요. 2026년 버전에는 이렇게 스커트가 존재를 합니다. 이 스커트는 이 본체 스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메쉬 스크린에 있는 곳에도 이렇게 스커트가 존재합니다. 그럼 어떻게 보면 스커트가 다 닫았을 때는 스커트가 총 3개가 있는 거예요. 안쪽 스커트, 외부에 2개의 스커트가 있는 거죠. 이것도 되게 섬세하죠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텐트에 죽는 각이 전혀 없잖아요. 그래서 좋으면서도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죽는 각 없이 딱 세웠을 때는 바람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바람이 좀 심한 그런 캠핑장 있잖아요. 혹시나 모르니까 꼭 가이라인은 꼭 설치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. 갑자기 돌풍 불었을 때 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. 에어 텐트라서 당연히 굽어졌다가 다시 펴지긴 하겠지만 사람이 캠핑을 하다 보면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닷가나 바람이 좀 심한 지역에 갔을 때는 꼭 가이라인을 꼭 당겨서 설치를 해 두시는 거는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. 이렇게 죽는각이 없는 부분이 이 텐트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르는 단점은 그걸로 인해서 좀 상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텐트는 누구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냐면은 당연히 이제 솔캠이나
최대 이제 2인 세팅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그라운드 시트가 조금만 더 컸다면은 좌식 세팅을 해가지고 가볍게 돔타프 조합처럼 이 텐트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라운드 시트가 벌레를 유입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그라운드 시트라기보다는 바닥에 냉기라든지 습기를 막아주는 그라운드 시트다 보니까 그렇게 세팅하는 거는 조금은 제가 추천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4인 침실용 텐트로 만약에 구성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초봄 그리고 늦가을 정도로 해서 야외 세팅을 할 수 있는 시기이면서 벌레가 조금 적은 시기, 그때는 그라운드 시트 깔고 좌식 세팅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. 저한테도 이거는 워너비 중에 하나인데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시간을 내서 전국을 다니면서 캠핑을 하는 게 저한테 워너비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실행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언젠간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꼭 한 번쯤은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. 근데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1박씩 캠핑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매일같이 텐트를 피칭하고 철수하고 피칭하고 철수하고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. 그리고 그런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캠핑장은 거의 잠만 자는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. 그래서 정말 빠르게 피칭하고 접고 여행지 가서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고 싶은 꿈이 있어요. 그럴 때 이 텐트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텐트가 정말 빨리 패칭하고 빨리 철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보니까 5분 만에 텐트가 만들어지잖아요. 그리고 이너 텐트 걸어 놓은 상태에서 자리만 피면 잘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을 하면서 캠핑장 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접고 그냥 철수해서 또 다음 행선지로 가고 이런 루트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텐트가 어쨌든 혼자서 지낼 경우에는 비가 왔을 때도 충분히 뭐 나쁘지 않게 잘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악천후에도 충분히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텐트다 보니까 그런 여행을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희 나이대에 한 일주일 이상 시간을 비우기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제 나이가 아마 50대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대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나이대가 됐을 때 정말 쉽게 피칭하고 힘 안 들이고 이 텐트를 자립을 시키면서 이 캠핑과 여행의 조합을 할 수 있다?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 것 같고 정말 좋은 여행의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여행을 기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다이소 쉘터로 여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텐트를 솔캠에 자유로운 그런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 다 설명드린 것 같고 혹시나 이 플랜포츠의 다이소 쉘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캠핑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 있죠? 구독,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